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미스터리 소설 미국 작가인 윌리엄 브리튼입니다. 브리튼은 1930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꿈을 이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됨과 동시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프레드 히치콕 매거진에도 기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아동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작은 전쟁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의 무시무시한 행동들로 모든 선생님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작은 전쟁, 윌리엄 브리튼. 제이크 랜디스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교실로 들어가 지팡이를 분필 상자에 걸어놓고 자신의 책상 앞에 놓인 철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왼쪽 다리를 들어 가장 편안한 위치로 놓았다. 그 다리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못쓰게 되었는데 이제는 별로 슬프지 않았다. 그저 불편할 뿐이었다. 그리고 스포츠 영웅이나 제2의 프레드 아스테어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50명의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성한 다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지팡이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검수를 설명하거나 아이들이 수업 중에 딴전을 피우지 않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앞질러가는 축구 선수들에게 부축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아이들이 먼저 와서 부축해주기도 했다. 제이크는 성적이 떨어지는 반 아이들의 시험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보스턴 티파티는 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었다. 아이고 세상에. 철자도 엉망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군. 그때 누군가 교실 문을 두드려서 제이크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더니 수학선생인 하비 캐시디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시간 좀 낼 수 있나, 제이크? 그럼 들어오게, 하브. 하지만 수학에 관한 얘기하면 난 아이들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이상하게만 풀려고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네. 자넨 아이들에게 철자법과 각불의 체력부터 정확히 가르쳐야겠어. 하지만 200년 동안 인간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네. 캐시디가 씩 웃으며 말을 받고는 학생 책상에 팔을 기대며 갑자기 웃음을 거뒀다. 제이크, 자네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알렉 위트닌이라고 있나? 있지. 3교시에 가르치지. 그 애는 저쪽 창문 옆에 앉아. 그런데 왜 그러나? 그 녀석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시험 성적 얘기가 아니야. 성격이 어떤 것 같나? 제이크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군. 그 애는 거의 말이 없어. 그리고 질문할 때는 일부러 나를 당황하게 하려는 질문만 하지. 그리고 심각하지는 않지만 목이 좀 아픈 모양이더군. 과학을 가르치는 마벨 퍼치 선생은 그 녀석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더군. 그런데 그건 왜 묻나? 제이크는 다시 발을 편하도록 옮겼다. 캐시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알렉이 나를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제이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뭐라고? 알렉은 1학년 치고는 좀 건방지게 하지. 하지만 자네는 200파운드는 나갈 테니 그 녀석이 자네를 움직이려고 하려면 대포라도 쏴야 할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이 자네를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한다는 건 또 뭔가? 자네도 잘 모르는 거야? 캐시디가 손을 들면서 말했다. 어제 7교시였어.
평소보다 수업이 좀 일찍 끝나서 남은 10분 동안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시켰지.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창문을 모두 다 최대한 높이 열라고 했지. 창문을 높이 열어? 그 교실은 학교의 끝쪽에 있네. 기억나나? 거기 창문은 바닥에서 2인치 정도 아래에 있어. 그래서 그 창문 주위로 다닐 때는 조심하라고 이사가 늘 잔소리 하잖아. 어쨌든 아이들은 아인슈타인처럼 실험을 하고 있었고 나는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어. 교실을 등지고 있었지만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네. 한두 녀석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종이나 연필깎이가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했지. 아부, 도대체 얘기의 핵심이 뭐야? 나는 내가 왜 돌아섰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돌아서 보니 알렉이 창문 버팀대를 창처럼 어깨 위로 들고 있는 거야. 그 녀석은 내가 돌아서자마자 그걸 나한테 던졌어. 그 창문 버팀대는 나에게서 약 2인치 정도 벗어나서 열려있는 창문 밖으로 날아갔지. 보도에 부딪히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더군. 이봐, 우리 반 아이들도 창문 버팀대를 가지고 놀아. 존 왕과 싸우는 로빈 후드나 원탁에 기사 흉내를 내면서 칼싸움을 벌인다고. 캐시디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이건 농담이 아니라고. 나는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떨어질 뻔했고 거기는 2층이었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그때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 녀석이 나를 그걸로 찔러댔을지도 모른다고. 진정하게 하부. 그래. 알렉이 버릇이 좀 없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자네를 해칠 생각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자네보다 그 녀석이 더 놀랐겠지. 제이크가 달래듯이 말했다. 캐시디는 머리를 저었다. 교사 생활 10년에 나는 그 녀석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네. 그 녀석은 겁을 먹지도 않았어. 그 녀석은 마치 뭐? 실망한 것처럼 행동했어. 캐시디가 조용히 말했다. 잠시 동안 교실에 침묵이 흘렀고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이고, 이봐. 알렉이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겠나? 그 녀석은 며칠 전에 내가 출제한 시험에서 50점을 받았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낙제 점수를 받은 거지. 제이크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럼 자네가 낙제 점수를 준 애들이 다 무섭겠군. 알렉은 달라. 그 녀석은 시험지를 돌려받았을 때부터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글쎄,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느낌일 뿐이야. 그 녀석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자네도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거야. 그리고 나만 알렉이 무서운 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또 누가 있는데? 매니 실버그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더군. 그 선생은 올해 1학년 야구 코치를 맡았어. 지난주에 선수를 뽑은 모양인데 알렉을 탈락시켰나봐. 그날 연습이 끝나고 나서 그 녀석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라커룸으로 매니를 찾아왔다더군. 그때 매니는 콘택트 렌즈가 하나 빠져서 바닥을 뒤지고 있었는데 알렉이 왔길래 같이 찾아봐달라고 했다더군. 그런데 5분쯤 뒤에 매니가 엿기거리 밑에 있을 때 엿기 하나가 굴러떨어졌다는 거야. 200파운드짜리 엿기가 3피트 위에서 사람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제이크? 제이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엿기가 엿기거리에서 저 혼자 튀어나올 수는 없네. 누가 들어올리지 않으면 말이야. 그리고 매니는 알렉이 라커룸에서 나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야. 알렉이 엿기거리에서 엿기를 들어 올렸을 수도 있고 또 매니가 기어다니다가 어깨로 엿기를 건드렸을지도 모르지. 수백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네. 이봐, 자네는 바보가 다 되어가는군. 자네가 낙제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알렉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마벨 퍼치 선생은 알렉에게 몇 번이나 낙제 점수를 주었지만 두 사람은 옥수수 창고 속의 쥐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아? 자네가 알렉이 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녀석은 왜 그 여선생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건가? 그건 모르겠어, 제이크. 하지만 지금부터는 몸 조심해야겠어. 자네도 몸 조심하라고. 그 녀석은 분명 누군가를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놈은 사람을 죽이면서 아주 즐거워할 놈이야. 나흘 후 알렉 휘트니는 제이크 랜디스의 첫 번째 시험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았다. 수업이 끝나고 제이크는 알렉에게 나무라고 했다. 부탁 앞에 선 알렉은 아직도 젖살이 포동포동해서 잘 익은 복숭아 같았다. 그러나 머리를 귀 밑까지 기르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알렉은 마치 군인처럼 머리를 바짝 찢겨서 짧게 잘랐다. 선생님, 전 이 시험에서 61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알렉은 자신이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 점수를 달라는 것 같았다. 알렉, 넌 인지조례인 1765년 영국이 식민지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선 아주 잘 썼다. 하지만 질문은 미국 혁명의 3가지 원인을 쓰라는 것이었어. 넌 다른 2가지는 빼먹었지. 선생님, 전 한 가지 원인을 깊이 파고들면 선생님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렉의 목소리가 빈정거리는 투로 변했다. 네가 생각 잘못한 거다. 질문은 아주 명확했어. 4점만 더 주시면 충분할 텐데요. 낙제를 면하려면 말이에요. 그것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제이크는 신병 시절 이후로 그런 말투를 들어보지 못했다. 당장 나가거라, 알렉. 제이크가 엄하게 말했다. 알렉은 등을 구부리고 교실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이제 30초 후면 저 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올 거다. 그때까지 네가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네가 내 발에 차여서 저쪽 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이크는 농담을 하고는 웃었다. 그러나 알렉은 표정이 바뀌었다. 그 표정을 본 제이크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알렉의 눈에 가득 찬 악의는 제이크가 지금까지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뒤틀린 얼굴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캐시디의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알렉은 아무 말도 없이 휙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제이크는 그날 하루 종일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마음이 뒤숭숭했다. 알렉은 다른 학생들처럼 낙제한 것에 대해 선생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화를 내야 했다. 제이크는 알렉이 교실에서 나가기 전에 얼핏 지었던 표정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 제이크는 숙제 검사를 했다. 연대표를 보면서 일을 했는데 거의 다 끝냈을 땐 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관리인은 아닐 텐데 칼 스테트너는 1시간 전에 청소를 다 끝냈을 것이다. 누구요? 제이크가 소리쳤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제이크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절름거리며 홀로 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제이크는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수압을 이용해서 문을 여닫는 남학생용 화장실 문이 스르르 닫혔다. 제이크는 화장실로 들어가 보았다. 그의 신발이 하얀 타일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었다. 아마 그가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친 모양이었다. 누군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 제이크는 다시 홀로 나왔다.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다. 교실 뒤쪽 계단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제이크는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걸어갔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쳤다.
이봐, 대답해!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 안을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제이크는 층계 아래쪽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얼핏 들렸다. 숨바꼭질할 셈이야? 제이크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좋다.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자. 제이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힘들여서 왼발을 첫 번째 계단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른팔을 내디디면서 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았다. 이제 한 계단 내려왔다. 23계단을 더 내려가야 한다. 물론 그 꼬마 녀석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악착같이 계단을 내려가 보면 학교를 나가는 그 녀석을 뒤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계단, 3계단.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에 몸을 지탱하고 4번째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순간 지팡이 끝에 달린 고무 부분에 바퀴라도 달린 것처럼 지팡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제이크는 균형을 잃으면서 본능적으로 다친 다리를 내밀었지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제이크는 굴러 떨어졌다. 그는 엉덩방아를 찢고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다.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고 다시 계단을 구르자 시멘트로 만든 계단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제이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면서 사향 냄새 같은 달짝지근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계단 밑에 굴러 떨어진 제이크는 라디에이터에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정신이 얼얼하고 눈앞에서 별이 반짝였다. 제이크는 머리가 아프고 귀가 멍했지만 한참 후에 안간힘을 다해 팔과 성한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아픈 다리에 가벼운 통증이 느껴졌다. 제이크는 몸을 비틀어 일어서서 자신이 떨어져 내린 20여 개의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정도 높이에서 굴러떨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이나 척추가 부러질 수도 있을 텐데 왜 미끄러졌을까? 왼손에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비비자 미끈거렸다. 손가락을 코로 가져다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건 비누군. 학교 화장실에서 쓰는 액체 비누가 제이크의 손바닥에 잔뜩 묻어 있었다. 지팡이와 신발에도 비누가 묻어 있었다. 제이크는 손수건으로 비누기를 닦아내고 아주 고통스럽게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위에서 4번째 계단에 비누가 잔뜩 칠해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교실 밖에서 소리를 내고는 그를 죽이려고 복도로 끌어낸 것이 틀림없다. 누굴까? 알렉 위트니? 그날 저녁 제이크는 집에서 상처를 찜질하면서 알렉 휘트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누구에게 말해볼까? 하지만 누구에게 말하지? 제이크는 자신이 지난주에 하비 캐시디의 말을 비웃었던 것이 생각났다. 아니야, 다른 선생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 경찰에 말해볼까? 그들은 증거를 대라고 할 텐데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계단에 비누가 묻어 있었을 뿐인데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녀석의 표정도 증거이긴 하지만 경찰에게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그 녀석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려고 할지 모른다. 다음날 제이크는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학생 지도실에 가서 알렉 휘트닌의 생활 기록부를 조사해보았다. 참고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았다. 알렉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더비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 호화스러운 지역에 집을 가지려면 틀림없이 알렉의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알렉은 최근에 세워진 틴달파크 학교를 졸업했다. 처음 6년 동안의 성적은 D와 F가 많지 않은 보통 성적이었다. 7학기에 들어서는 많이 달라졌다. 성적이 점점 더 저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영어에서만 F가 3개 있었다. 제이크는 미소를 지었다. 그해 출석표에는 알렉이 총 25일 결석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제이크는 그 전해 출석표를 살펴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알렉은 6학기 내내 17일밖에 결석하지 않았다. 결석한 날들의 간격이 아주 넓었기 때문에 병이나 사고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았다. 8학기에도 별 차이는 없었다. 성적은 더 나빠졌고 결석 일수도 많아졌다. 담임을 맡았던 법 하우저만이 생활기록부에 몇 마디 덧붙여 놓은 것이었다. 10월 17일 알렉은 늘 혼자 다님, 내성적임, 바람직하지 못할 정도로 내성적임. 1월 29일 평상시에는 온화한 소녀님, 그러나 가끔씩 친구들과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 2월 27일 중간 시험 이후로는 시무룩해짐. 4월 15일에 적어놓은 말에는 줄이 여러 개 그어져서 지워져 있었다. 제이크는 뒷장의 볼펜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첫 자는 O자 같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를 몇 개 더 알아볼 수 있었다. 오, 알레, 하려 해. 제이크는 거기까지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냈다. 오늘 알렉이 하려고 했던 것은 더 이상은 알 수 없었다. 법 하우저만 선생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았다. 제이크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를 들어 친달 파크 학교에 전화를 했다. 교환수가 하우저만 선생이 수업 중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크가 전화를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자 교환수는 한참 동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제이크가 급한 일이라고 거듭 말하자 교환수는 마지못해서 하우저만을 바꿔주었다. 어이 제이크,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못 만났군. 언제? 이봐, 수다 떨 시간이 없어. 자네가 작년에 가르쳤던 알렉 휘트닌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보게. 난 자네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지워버린 말을 알고 싶네. 그거 생각나나? 하우저만은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 제이크, 생각나네. 하지만 그 기록은 이제 부모들도 다 알고 있는 걸세. 그리고 골치가 아파질지도 모르는 이봐, 나한테 말 못할 게 뭔가? 자네가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네. 약속하지? 자, 어서 말해보게. 그 아이는 문제가 있어. 그의 아버지는 황소 같은 사람이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똑같이 아들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알렉의 성적이 나쁘면 알렉을 두드려 패는 모양이야. 시험을 잘못 볼 때마다 알렉은 하루나 이틀씩 결석을 했는데 다시 학교에 나올 때는 얼굴에 멍이 들어있더군. 내가 봤네. 그랬군.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닐세. 자네가 생활기록부에 써놓은 말이 제이크,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네. 난 알렉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믿고 있어. 웃지 말게. 정말이야. 난 웃지 않았어, 복.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 알렉은 주연을 맡았었지. 그 녀석은 정말 대단한 놈이야. 그 녀석은 누구든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거든. 그 녀석이 어느 날 교실 앞에서 내 흉내를 내는 것을 우연히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그래서 공연 3일 전에 알렉이 문법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것을 잡았지. 그래서 그 녀석을 연극에서 빼버렸어. 다음날 결석했더군. 자네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알 거야. 그의 아버지가 또 때렸나? 물론이지. 어쨌든 수업이 끝나고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왔더군. 당연히 알렉은 배역이 없었네. 나는 무대 위에서 배역을 맡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무대 앞으로 걸어갔지. 바로 그때 커튼의 균형을 잡은 추가 떨어져서 내가 서 있던 곳에 판자가 박살났지. 나중에 정신을 가다듬고 애들도 조용해졌을 때 추를 매달고 있던 로프를 살펴보았지.
잘린 흔적이 있었어. 그리고 제니터라는 아이가 알렉이 무대 위의 방을 몰래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말해주더군. 알렉은 당연히 그러지 않았다고 대답했지. 나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어. 하지만 그때부터 그 녀석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지.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제이크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하우저만이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법 하우저만, 매니 쉘버그, 하비 캐시디, 그리고 이제는 나 역시 계단에서 그 사고를 당했다. 알렉 휘트니는 낙제 점수를 받을 때마다 선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과학 선생인 마벨 퍼치 선생에게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생활 기록부를 보면 7학기 때 담임을 맡았던 세디 트레스카 선생도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제이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법 하우저만이 8학기 때 담임을 맡기 전까지 알렉을 가르쳤던 선생은 전부 여자였다. 그리고 여자 선생들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역시 여자 선생에게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남자 선생은 알렉의 체면을 손상시켜서 아버지에게 끔찍하게 매를 맞게 한 남자 선생은 알렉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살인자. 제이크는 알렉이 모든 남자를 부당하게 벌어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듯한 아버지에 대한 분풀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알렉의 삐뚤어진 성격에는 자존심이 상하게 할지라도 여자 선생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킬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알렉은 자기 자신의 기대치만큼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는 모든 남자들과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너무나 치밀해서 공격을 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다음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날 저녁 제이크는 일부러 7시까지 기다렸다가 알렉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제이크는 알렉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으면 싶었고 만약 알렉이 전화를 받으면 끊었다가 다시 전화할 생각이었다. 세뮤얼 휘트닌입니다. 누구십니까? 마치 베이스 드럼 속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 이름은 랜디스입니다. 랜디스? 아, 알렉의 선생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랜디스 선생님? 제이크는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지금까지의 얘기를 다 했다. 지금까지의 사건과 의심스러운 점들을 제이크는 다른 선생들의 이름만 빼고는 다 말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이크는 그렇게 말을 마쳤다. 제이크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알렉의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리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제이크는 자신이 그 황소 같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아들이 살인범 기질이 있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질에 겁을 먹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렉의 아버지는 어떤 협박을 먼저 할까? 해고시키겠다고 할까? 아니면 소송?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아들 녀석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짓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제이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수화기를 쳐다보았다. 오늘 밤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알렉은 영화나 보라고 내보내지요. 1시간 후쯤 오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휘트닌의 집은 정면을 자연석으로 만든 구식 건물이었고 히덴버그 제플린 홀을 정박시켜도 될 만큼 컸다. 제이크는 절름거리며 벽돌 계단을 올라가 벨을 눌렀다.
문 옆에 조그만 금속 박스에서 붉은 불이 비치더니 거기에서 휘트니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랜디스 선생님이십니까? 네, 접니다, 휘트니 씨. 문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거실 바로 오른쪽 서재에 있습니다. 제이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농구 코트만한 크기였는데 낮은 책걸상에 놓여있고 대나무 무늬의 벽지가 발라져 있는 데다가 이국적인 샹들리아가 걸려있어서 마치 일본집 같았다. 벽에는 사무라이 칼까지 걸려있었다. 제이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희미한 전등이 2개 켜지긴 했지만 실내는 어두웠다. 거실 끝쪽에서 환한 불빛이 보였다. 제이크는 푹신한 양탄자를 지나 서재 문 앞까지 갔다. 서재는 마치 남북전쟁 당시에 물품을 광 쪽으로 수집하는 사람이 꾸며놓은 것처럼 총의 뇌관과 총알부터 반합, 그리고 남부 동맹의 깃발까지 남북전쟁의 유물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세뮤얼 휘트니는 서재 한가운데 링컨이 썼을 것 같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윤곽이 뚜렷한 그의 얼굴은 마치 대리석을 깎아 만든 것 같았고 그의 입은 꾹 다물려 있었다. 그는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바닥으로 책상을 누르고 있는 듯했다. 아주 따뜻한 밤이었는데도 그는 밝은 색의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어서 무척 완고해 보였다. 제이크는 서재로 들어가면서 잔기침을 하고는 말을 꺼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손가락이 떨려서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다. 제이크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책상의 한쪽에는 찻잔이 있었는데 물은 담겨져 있지 않고 바닥에 하얀 가루가 잔뜩 담겨 있었다. 세뮤엘 휘트니는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빳빳이 굳어 있었다. 그의 소매와 손등에 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다. 알렉 휘트닌이 벌이고 있는 작은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리고 알렉으로서는 당연히 가장 먼저 해치워야 했던 적이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랜디스 씨. 등 뒤에서 갑자기 들린 목소리는 제이크가 1시간 전에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 녀석은 정말 대단한 놈이야.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거든. 봅 하우저만의 말이 생각났다. 칼집에서 사무라이 칼을 꺼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제이크 랜디스는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를 바라보며 알렉 휘트닌이 2번째 승리의 외침을 지를 때를 기다렸다. 어떠셨나요? 주인공인 학생 알렉은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까지 행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건 알렉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여야 마땅하지만 또한 무엇으로 인하여 그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잔혹한 살인, 엽기적인 살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벌이는 못된 행동들의 비하인드는 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 학교, 부모, 친구 등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꼭 정답은 없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은 관심과 케어,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면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 사회는 같이 더불어 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남에게 조금만이라도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간다면 조금이나마 발전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느 라디오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손님이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의 한마디가
그 기사의 하루를 즐겁게 한다는 말이 기억이 나는군요. 이처럼 어렵지도 않은 기본적인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한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달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